안녕하세요. 효도하는 건강 채널입니다. 건강검진이나 골밀도 검사를 받고 이런 숫자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T스코어가 마이너스 1.8이네요. 마이너스 2.6이라는데 골다공증인가요? 그런데 막상 검사 결과지를 받아보면 T스코어가 무엇인지,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2.5는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골밀도가 낮으면 무조건 골다공증 약을 먹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골밀도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직 마이너스 2.5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숫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골절 위험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T스코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T스코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골밀도 검사는 보통 DXA라는 장비를 이용해 뼈의 미네랄 밀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젊고 건강한 성인의 평균 골밀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 숫자가 바로 T스코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뼈의 밀도가 젊은 성인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 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T스코어는 숫자가 낮아질수록 골밀도가 낮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T스코어가 마이너스 0.5라면 비교적 정상 범위에 가깝고 마이너스 1.5라면 골밀도가 낮아진 상태, 마이너스 2.5이라면 골다공증 진단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제골밀도학회 ISCD의 현재 성인 기준에서도 폐경후 여성과 50세 이상 남성은 T-스코어를 이용해 골밀도를 분류합니다. 대한골대사학회 역시 2024년 개정 골다공증 진료 지침을 발간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2.5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T스코어가 마이너스 1.0 이상이라면 일반적으로 정상 골밀도 범주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0보다 낮고 마이너스 2.5보다 높다면 흔히 골감소증이라고 부르는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4 이런 결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5 이하가 되면 골다공증의 진단 기준에 해당합니다. 즉 마이너스 1.0 이상 정상 범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 골밀도 감소, 마이너스 2.5 이하 골다공증 기준 이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마이너스 2.4면 괜찮고 마이너스 2.5가 되는 순간 갑자기 뼈가 약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뼈는 어느 날 갑자기 마이너스 2.4에서 마이너스 2.5가 되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골절 위험은 연속적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5라는 숫자는 위험이 갑자기 시작되는 선이라기보다 골다공증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기준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골밀도가 낮으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할까요? 여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T스코어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인 골밀도 감소 상태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골다공증 약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골밀도학회도
골밀도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골절 위험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골절 위험은 골밀도 하나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 이전에 골절을 경험했는지, 부모에게 골다공증이나 고관절 골절이 있었는지, 스테로이드 같은 특정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체중이 지나치게 적은지,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넘어질 위험이 높은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즉, 골밀도는 골절 위험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가 함께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골절 위험입니다. 대표적인 평가 방법 중 하나가 FRAX라는 골절 위험 평가 도구입니다. FRAX는 나이와 성별, 골절 병력, 부모의 고관절 골절 여부, 흡연, 음주, 스테로이드 사용 등의 위험 요인과 골밀도 정보를 이용해 향후 골절 위험을 추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T스코어가 마이너스 1.8이라고 해서 나는 골다공증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T스코어가 마이너스 1.5인데 골밀도가 낮으니까 당장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의 전체적인 골절 위험을 평가한 뒤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골다공증 관련 자료에서도 골밀도 감소 상태에서는 위험 요인을 함께 평가해 약물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2.5 이하라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할까요? 여기에서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라면 골다공증 진단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폐경후 여성이나 50세 이상 남성에서는 허리뼈, 전체 고관절, 대퇴골 경부 등의 T스코어를 이용해 골다공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으로 진단되었다면 골절 예방을 위한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검사 결과 숫자 하나만 보고 약을 스스로 시작하거나 중단한다 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 골밀도가 낮아졌는지, 이전에 골절이 있었는지, 다른 질환이나 복용 약물이 있는지, 현재의 골절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에서 마이너스 2.5보다 높게 나왔다고 해서 골절 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골밀도가 조금 낮다고 해서 반드시 심각한 골다공증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특히 어르신에게는 골밀도뿐 아니라 낙상 자체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골밀도가 괜찮아도 자주 넘어지면 골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관리는 골밀도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근육을 지키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집안의 낙상 위험을 줄이는 것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에서 계속 근육과 낙상을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딱 3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T스코어 마이너스 1.0 이상은 일반적으로 정상 범위입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는 골밀도가 낮은 상태이지만 이 숫자만으로 약물 치료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마이너스 2.5 이하라면 골다공증 진단 기준에 해당하므로
의료진과 골절 위험과 치료 필요성을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골밀도가 낮다 무조건 약을 먹는다가 아니라 내 골절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골다공증 약은 필요한 사람에게는 골절을 예방하는 중요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을지 말지는 검사 결과지에 적힌 숫자 하나만 보고 스스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골밀도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T스코어가 몇 점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진료 때는 이렇게 질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 T-스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전체 골절 위험까지 봤을 때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가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골다공증을 훨씬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효도하는 건강 채널은 최신 연구와 전문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어르신과 가족분들이 건강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골다공증과 낙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골다공증 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할까? 약을 얼마나 오래 먹는지, 중간에 쉬어도 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약을 임의로 끊으면 왜 위험할 수 있는지까지 알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